북미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내일 뉴욕으로 향해 회담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미 회담 준비 분위기 세 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삼각 채널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내일이면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네. 원래는 워싱턴으로 가는 티켓을 끊어놨었는데 뉴욕행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티켓을 바꿨는데 원래 워싱턴에 가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한꺼번에 만나려고 원래 계획했던 것인지, 그러나 지금 이제 북한이 제재 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외교관들이 뉴욕을 벗어날 수 없도록 돼 있고, 김영철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아마도 김영철의 미국행은 미국의 그런 양해가 사전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뉴욕으로 바꾼 것은 뉴욕에서 이 실무 이 협의, 특히 폼페이오와 만나고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일정으로 좀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 일정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뭔가 조율, 계획이 변경됐을 가능성도 아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김영철은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 훌륭한 팀을 구성했다. 현재 정상회담과 관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영철이 뉴욕으로 오고 있다. 내 편지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인데 굳이 미국 시간으로 이른 아침부터 트위터로 이렇게 직접 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반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응하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기관 부상의 일부 담화문이 있긴 했습니다만 위임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정확한 표현들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방금 전에 썼던 트위터의 영문 버전을 보게 되면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바이스 체어맨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2인자가 오고 있는데 2인자가 혼자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한을 갖고 올 것이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사 형태로서 과연 미국으로 향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루가 늦춰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 베이징에 도착을 하고 난 뒤에 중국에 대한 관료들을 만났을 확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에 대해서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으로 한때 달인에서의 회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꼽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을 가기 전에 만약에 중국을 만나서 모종의 메시지를 갖고 가진 않았을까? 이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스 체어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의 2인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 나름 급을 맞춰서 지금 이제 보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대북 북한에서 그러니까 대미 특사를 보내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가서 만났는데 그때도 사실은 내막적으로 보면 특사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번 취소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굉장히 장문의 편지, 서한을 이제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답신은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 연락을 통해서 또 김계관 그 부상의 또 담화문을 통해서 예. 자신들의 이제 의도, 북미 정상회담을 어찌됐건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는 전달은 했으나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서한을 이제 그냥 덜렁 보내기는 좀 뭐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길 원했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를 다시 한번 예. 확인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그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서한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서한을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네. 예. 제가 조금 그 바이스 체어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여러 직책이 있어요. 예. 국무위원장이 있고 예. 노동당 위원장이 있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또 위원장이 있고. 예. 근데 김영철의 정확한 그 부위원장 직책은 조선노동당의 부위원장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 이제 김영철은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고 네. 리수영 같은 경우는 대외 국제 담당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스 체어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제 바이스 체어맨인데 지금 김영철은 역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담당하는 측근 참모로서 오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특히 아마 내 편지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 생각이 바뀌면 언제라도 대화를 요청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바뀐 것을 아마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예. 실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생각이 바뀐 걸 가지고 가는지 여부는 아직은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만약에 바뀌었고 생각이 바뀐 걸 가져간다면 친서를 들고 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예, 친서 전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특사 자격으로 간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고 예. 그렇다면 친서를 전달 가능성이 있겠지요. 역시 그 친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난번 김계관 부상의 담화에서 얘기했듯이 트럼프식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의제와 관련해서 썬킴과 최선희가 만났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예.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답을 담아가지고 가는지 예. 그것이 이제 2월 10일 회담과 직결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미국 방문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것이 18년 만에 북한 최고위급의 방미 아니겠습니까? 18년 전에는 분위기는 좋았는데 결국은 회담이 무산됐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예. 근데 2000년 같은 경우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죠. 북한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조명록 당시 이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도 남북 관계, 다시 말해 6.15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징검다리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아마 시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사실 북한 핵 문제를 이번과 같이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화의 채널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일단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미국으로 보냈지만 예. 이후에 이제 이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로 바뀌면서 예. 사실상 무산이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 때도 보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됐었는데 막판에 틀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임을 누구나 한다, 예. 게임을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현재 다 열어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향하지만 일단은 뉴욕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반드시 만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아닐지에 대한 여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을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돌아오게 된다면 친서를 갖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답신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싱가포르부터 판문점, 뉴욕까지 돌아가고 있는 여러 채널들을 볼 때는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진척되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제 공항에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급박해 보이기도 하고요. 재킷도 입지 않고 이제
공항을 이동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네, 있습니다. 오히려 좀 편안한 모습을 일부러 연출한 것 같은. 예. 분명히 이제 기자들이 이제 사진을 찍을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일부러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측면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 좀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왜 지금 이 시점에 보내는가 하는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판문각에서도 지금 실무 협상이 진행이 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급이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뉴욕으로 가는 거로 봐서 뉴욕 채널에서 그동안 얘기됐던 거를 한번 종합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순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결국 이제 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이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실무 협상 단계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최종적으로 종합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느 정도 내려진 상태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협상의 진척도가 한 8분 응선 이상은 간 거 8분 아닌가. 응선 넘었다. 그러니까 실무 예. 협상 단계가. 예.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냈다. 그런데 사실은 협상은 그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예. 아직까지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상당히 좀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판단 하에 지금 이 정도면 보내도 된다라는 예. 전략적인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낸 것으로 네. 일단 그렇게 읽힙니다. 8분 응선 정도 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도 또 녹록치가 않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목표는 비핵화 3단계의 문서화다. 그러니까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문성부 센터장님, 네. 그 3단계 내용이 이제 쭉 언론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율이 잘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결국 이 3단계 문서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식 모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얘기를 했고 예. 미국은 일괄 타결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물리적으로 한 번에 하기 어렵다면 단계를 조금 나눌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언급이 있었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조셉 윤은 지금 뭐 정부의 대표는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이것을 했던 그런 인물로서 나름대로 3개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북한이 지금 조셉 윤이 얘기하는 건 핵 프로그램을 어느 선까지 되돌릴 것인가 하는 것이 1단계고 두 번째는 이 핵 폐기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제 기존에 만든 핵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은 제일 앞에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 CVID 방식에서 V 검증을 어떻게 해서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핵 폐기의 단계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과 함께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어떤 체제 보장이 어떻게 상응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놓고 지금 아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나름대로 쭉 협상을 했는데 지금 김영철이 간 것은 어느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느 정도 다 돼서 그걸 점검하고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이 실무 라인에서 조율을 했는데 좀 조율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더 고위급에서 만나서 조율을 하고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6월 12일 최종 가려고 하는 것인지는 지금 무슨 나온 게 없으니까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3단계 절차라고 하니까 이것은 뭐 추정이긴 하지만 북한이 주장했던 단계적 해법에 좀 근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용 하나하나가 녹록치가 않은데요. 첫 번째가 북핵 폐기 선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게 됐을 경우는 이 볼턴이 얘기했던 PVDID냐, CVID냐에 대한 부분부터 어디까지의 핵 폐기 선언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시기와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굉장히 맞서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일괄 타결이 바로 이 시기와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과거 볼턴이 미국에 있는 오크리지 연구소로 핵물질을 반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얘기가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북한이 과연 이런 절차를 또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게 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비핵화 검증 방식에 대한 결정을 3단계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검증이라는 게 태영호 공사도 마찬가지고 북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북한의 수많은 이 핵폐기들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개방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복잡단안한 것들에 대한 최종 디테일의 협상을 과연 이 최선희 부상과 그리고 성김 대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판문점 담판은 내일 재개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해지는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요. 그러니까 지난 27일에 이제 협상이 있었고 그제하고 어제는 좀 오늘하고 어제는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재개된다고 하는데 내일 판문점에서 이제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참석하는 실무 협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의제 조율이 대충은 좀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쉬었다기보다는 이제 각자 의사를 확인을 했을 테니까요. 이제는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뭐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CVID에 대응해서 CVIG 체제 보장 관련해서도 이제 단계적인 그런 이제 조치들이 중간중간에 서로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을 것이고 또 그 얘기를 나눈 것을 또 이제 본국하고도 각자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율 과정이 이제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지금 이제 그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이 기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기간이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끝낼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은 최대한 빨리 단계적이라 하더라도 좀 빨리 끝내야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연한 일괄타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반면에 이제 북한은 최대한 이거를 길게 끌고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0년 이상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가 지금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어야 될 그런 부분이 지금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토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뭐 외신에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핵무기 반출,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부분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부터 가능한 한 빨리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해외로 반출해라. 미국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외신들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과거 정부의 핵 협상은 실패했다. 왜 그러냐면 단계화시켰고 그리고 사실 이미 개발한 물질인 핵탄두는 아예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검증 문턱에서 늘 그걸 넘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는 트럼프가 하는 핵 협상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한 탄두와 물질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실질적인 핵 해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북한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얻어내고 싶은 것을 끝까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듯이 북한이 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들의 핵 협상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핵 군축 협상이다. 따라서 자기들의 핵을 폐기하는 만큼 미국도 상응한 이 군사적 조치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키워드에서 다룰 그 문제가 이것과 연관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핵탄두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체제 안전 보장, 군사적 조치를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이 아마 막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 핵무기 반출과 관련해서 북한이 상당히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다음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시죠. 네, 한미훈련 중단하라. 노동신문에서 이런 주장을 실었습니다. 내용부터 좀 보시죠. 네. 회담을 원한다면 훈련을 중단하라라고 노동신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북미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대화를 향해 마주가고 있는데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합동 군사연습을 굳이 벌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했고요. 남조선 군부도 오는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훈련 축소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벌써부터 부산을 피우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 전략 자산을 끌어들이면서 합동군사 연습 벌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성 또 내용도 좀 있고요. 미국이 회담을 진심으로 말한다면 상대를 힘으로 위협하고 공갈하는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연관해서 문상무 센터장님께 제가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1992년, 93년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남북 간에는 기본합의서가 체결이 됐고요. 뭐 기본합의서는 이번 판문점 선언하고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잘 만든 합의서입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죠. 북한이 핵을 절대로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걸 발효하기 직전에 이것이 발효되고 이행되려면 92년도 팀 스피트 연습을 중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 92년 팀 스피트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93년도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합의서가 타결이 되고 이제 시행 목전에 둔 상태에서 93년도 팀 스피트 연습도 중단해라. 이거 중단 안 하면 우리 이거 이행 안 한다. 결국은 93년도 팀 스피트 훈련 때문에 기본합의서도 이행이 안 되고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행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6.12 회담에서 합의를 해도 만약에 8월에 UF 연습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연합 연습을 또 문제 삼아서 북한이 합의한 사항을 뒤집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이런 거죠. 북한이 지난번에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얘기한 조건부 비핵화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 위협의 해소고 하나는 체제 안전 보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뒤에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거 이거 군사 위협 해소라고 하는 건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이 주한미군, 한미연합 연습, 핵 전략 자산 이것이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적인 위협 요인이다. 그다음에 북침 전쟁 연습이고 북침을 위한 전략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 위협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우리가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정의용 실장은 동시에 한미연합 연습을 이해한다라는 얘기도 돌아와서 했는데 이해를 안 한 것 같아요. 지난번 5월 16일 우리 맥스 썬더 훈련을 문제 삼아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중단시켰는데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4.27 선언을 잘 이행하자고 얘기해놓고 2, 3일밖에 안 되는데 또 이걸 공식 매체에서 들고 나오는 것은 북한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자기들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불순한 의도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점 아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도 이걸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북미 회담이 잘 성사가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분위기가 잘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노동신문에서 굳이 이런 내용을 발표한 거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방금 전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덧붙여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평화적 체제에서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맥스 썬더 훈련과 태영공사의 문제를 삼아서 고위급 회담을 일단은 무기한 연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땐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었죠. 근데 지금 있는 UFG 훈련을 비롯한 한미 훈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미국을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태영공사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한 가지 더 끄집어 나온 것이 바로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다시 한번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은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이게 경제적 보상 문제가 아니라 체제 보장 문제를 최우선시하겠다는 거고 체제 보장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주한미군과 한미훈련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석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태영호공사와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는 결국은 탈북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러한 북한의 조건 속에서 지금 있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이제 국방부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제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 중단하라라는 그 입장이 노동신문에 실렸지만 아직은 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간 협의 진행되고 있지 않고 방어적 연례적 훈련이기 때문에 이건 변동 없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이런 우리의 변함없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노동신문에서 또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북한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하면 또 되겠습니까? 우리도 변함없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협상력이 또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가 지금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월 달에 지금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시기하고 좀 맞물려서 더욱더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계속 할 겁니다. 이제까지 제기했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건 계속 제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계속 몸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뭐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또 뭐 하려고 했던 훈련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예. 더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도 파고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응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뭐 오히려 지금 남북한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데 그런 어떤 빈틈없는 움직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단순히 협상력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남남 갈등이죠. 우리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특히 여정호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한 반인륜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결국 보수적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특히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탈북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엄중하게 대처한다. 일체 그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 탈북자 사회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함께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인권 문제를 자기들은 아주 중시하는 아주 인도주의적 이걸 아주 중시하는 매우 훌륭한 나라라고 하는 거를 그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 그런 포석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또 이제 보여지는데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편지에 대한 응답이고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오늘 트위터에 밝혔는데 만약에 친서가 전달된다면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글쎄요. 지금 친서 내용 속에 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 노력에 대한 감사라든지 또 이번에 6.12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나는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그러니 이번 협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원론적인 내용이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김계관 그 부상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미 정상회담 취소하고 난 다음에 담아 내놓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하다라고 표현한. 그런데 내용은 아마 더 따뜻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친서가 전달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협상 준비는 잘 돼가고 있고 분위기는 상당히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목 센터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